반갑습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 이도경입니다. 저희 메가스터디가 이제 2024학년도 정시 지원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정시 합격 온라인 박람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이제 3등급 구간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교 원서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3등급 구간 내에서 약간의 학교 레벨을 높이거나 혹은 아니면 학과를 좀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등급 구간부터는 학생들이 좀 안타까운 학생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건동홍수, 즉 2등급 끝 정도에 위치하는 학생들의 성적을 보게 되면 국어나 수학, 탐구 영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89%에서 한 90% 정도로 영역별로 큰 편차가 없는 학생들이 대다수인데, 이제 3등급 구간, 즉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학교 밑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숭세단의 경우에는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또 위에 학교를 갈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이었다라고 하면, 이 3등급 구간에는 약간 안타까움, 어떻게 라는 학생들이 더 많죠. 어쨌든 결과는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을 거고,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최선의 좀 결과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평균 3등급 구간이죠. 우리가 수능에서 이제 3등급이라고 하면 100분위 기준으로 88%에서 77% 구간이 3등급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분위 점수는 300점 만점이죠. 국어 100점, 수학 100점, 그리고 탐구도 100점에 300점 만점이라서 3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곱하기 3을 하시면 264점에서 231점이라는 이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넓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는 많은 대학들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와 같은 이 학과들, 하위 학과, 최하위 학과들이 살짝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가 대표적인 대학교. 그리고 자연계열, 공학계열에서는 아주이나 서울과기대 또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3등급 대 중하위권으로 내려오게 되면 광운대, 상명대, 명지 카톨릭대, 그리고 가천, 경기, 인천대, 그리고 여학생들의 또 다른 옵션인 여대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심리적인 마지노선, 즉 너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니라고 물어봤을 때 대개 이제 건동홍수라까지 끊죠. 근데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실 이때부터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됐지만 사실 학과를 찾아볼까라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건동홍수까지는 학과를 포기하더라도 학교 라인, 학교 레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이 구간부터는 학교를 선택할까 혹은 학과를 선택할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 이 대학의 대표적인 학과는 어디인지, 혹은 지원이 좋은 학과는 또 어떤 게 있는지를 많이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개인적인, 정말 사적인 고려 요소로 본인이 수원 쪽, 혹은 분당 쪽에 위치를 한다라고 하면 아주대, 아니면 서쪽, 인천이나 부천 이쪽이란 거주하는 친구들이라면 인하대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우리 형, 누나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그 대학의 학비가 얼마인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일단은 3등급 구간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넓습니다. 많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고려 요소 중에서 본인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적정과 안정 학과를 우선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먼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앞서 살펴본 대학들의 이제 전년도 2024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선발 인원의 차이를 제가 비교를 해 뒀습니다. 먼저 인문계열을 보시게 되면 인문계열은 전체적으로는 27명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사실 동덕여대, 서울여대 이 학교에서 약 73명을 증가시키는 바람에 사실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늘어났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특히나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인문계열은 이제 사실상 감소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연계열은 반대로 259명 많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가천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자연계열 전체 인원이 증가하긴 했는데, 어쨌든 자연계열은 좀 괜찮은 상황이다. 적어도 선발 인원 변화가 본 입결이나 본인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23 군별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2013학년도 입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숫자는 그 계열에서, 그 군에서 가장 높은
백분위를 보였던 점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값은 평균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혹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영상을 이제 보고 넘어오신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 상위권 대학교, 즉 15개 대학교에서는 다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대, 숭실대 이 구간부터는 다군에서도 많은 학교들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군도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세 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위권 대학에서는 다군을 배제를 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지금 구간부터는 가나다군 골고루 선발하고 있어서 다양한 조합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반영 방법도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상위권은 대부분 표준 점수 혹은 탐구 영역은 100분위를 변환 점수로 반영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구간부터는 100분위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늘어나요. 뭐 대표적으로 단국대와 가천대가 그러하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도 두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경기대, 명지대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서울여대의 경우에는 심지어 네 과목을 다 반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점수가 낮은 한 과목을 제외하고 세 과목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점수에 따라서 유리한 대학과 학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구간에 들어선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학별 반영 방법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지만 건대, 동대, 홍대,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그리고 탐구 영역은 100분위를 변환 점수로 반영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100분위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단국대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그리고 하위 학과들 모두 100분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탐구 영역 반영 수를 보더라도 명지, 상명, 가천대는 탐구를 두 과목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탐구 두 개 중에 하나를 심하게 못 봤어 라고 하더라도 이 학교들을 지원한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다른 학교들도 존재를 합니다. 가천대의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우수한 영역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국어가 수학보다 우수해 라고 하면 국어가 35%, 그리고 수학이 25%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덕성여대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영역 순으로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덕성여대는 35%, 35, 20, 10% 순으로 반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수학이 가장 약해라고 한다면 수학은 가장 적은 비율인 10%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국어와 영어 혹은 국어와 탐구는 매우 높아 하면 35%의 비율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여대를 말씀드렸다시피 우수한 세계 상위 영역만 가지고도 지원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났기 때문에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의 유의점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단국대, 그리고 명지대, 상명, 가천, 그리고 카톨릭대, 경기대, 인천대, 그리고 성신여대, 동덕, 덕성, 서울여대가 지금 100분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적표를 받아보시게 되면 그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 그리고 100분위 등급 세 가지 지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상위권 대학에서는 대부분 표준 점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살펴볼 대학은 100분위 점수를 보게 됐는데 이 구조가 조금 달라요. 표준 점수의 경우는 전체 응시자의 평균과 편차를 반영해서 다시 점수를 보정을 하게 돼요. 근데 100분위는 상관없이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쭉 나열시킨 다음에 1% 단위로 계속 끊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제가 작년도 이제 언어와 매체 점수를 좀 가져와 봤는데 상위권에서 지금 100분위 99%인 구간의 표준 점수가 130점과 129점으로 두 개가 나타났어요. 즉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1000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명의 1%는 10명이 되는 거죠. 10명이 됩니다. 그런데 130점, 즉 표준 점수 130점에 위치하는 학생이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129점까지 합쳐서 1%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는 다르지만 100분위는 동일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위 등급으로 떨어질수록 다른 현상을 보여줘요. 제가 4등급 구간을 살펴볼 텐데 지금 표준 점수 114점, 113점, 즉 4등급 구간입니다. 언어와 매체에서
여기서는 표준 점수는 1점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지금 백분위 점수는 무려 3점이 차이가 나요. 이 이야기는 즉 같은 백분위의 동점자 수가 너무 많아서 백분위 구간이 비게 되는 거죠. 즉 70점, 69점이 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67점이 비고요. 그리고 65점, 64점, 62점의 구간이 비게 되는 거죠. 즉 동점자 수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점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할 때는 이걸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메가스터디 학교 예측 서비스를 지원을 해보시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게 될 텐데 어쨌든 백분위 대학의 경우에는 동점자 수가 많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그러니까 재작년에 국민대가 이제 백분위를 반영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표준 점수로 변환을 시켰는데 국민대가 백분위 점수를 반영할 때 정말 이런 경우가 발생했어요. 생각보다 컷이 너무 높아지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컷이 너무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분위 대학 반영 대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 좀 고려를 인지는 하시고 좀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벨업 지원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국민대 인문 나군을 가져왔고요.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경쟁률과 어떤 입시 결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대 나군에서는 보시면 국제통상, 일본어, 경제, 정치, 외교, 러시아어, 그리고 행정, 사회학과들, 다양한 학과들을 선발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입결을 좀 보시게 되면, 사회학과가 좀 유독 낮아요. 약간은 펑크의 느낌이 좀 있긴 하죠. 제가 여기서 펑크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회학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과들은 대개 비슷한 점수대를 보여줬어요. 제가 경쟁률 이야기를 좀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회학과의 작년도 경쟁률은 보게 되면, 마감날, D-Day 10시의 경쟁률을 보게 되면 사회학과가 가장 낮았어요. 1.23대 1로 가장 낮았고요. 12시 경쟁률도 1.54대 1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2시의 경쟁률도 2.0대 1로 가장 낮았어요. 그런데 최종 경쟁률, 즉 블라인드가 2시부터 쳐졌는데 최종 경쟁률은 6대 1로 일본어학과 다음으로 높았죠. 그런데 입시 결과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마지막까지 이 학과를 지원의 여부를 고민한다라는 것은 내가 점수가 약간 모자라는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나의 점수가 683점이야 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미리 지원을 하면 되죠. 어차피 나는 예측하는 합격 예측 서비스상 예상 점수보다 약간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지원을 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려한다라는 것은 내가 점수가 모자라서 약간 소신 느낌으로 써야 되는데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경쟁률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그것이 반드시 입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경쟁률이 낮으면 몰리는 경향은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그게 반드시 입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좀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요. 반대로 일본어학과를 보시게 되면 일본어학과는 오후 2시에 가장 경쟁률이 높았어요. 3.27대로 높았고요. 12시 경쟁률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 정치 외교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거죠. 이미 경쟁률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라는 것은 합격 예측 서비스당 점수가 681점이니까 한 681점에서 683점, 즉 충분히 합격 가능한 학생들은 이미 다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입결이 낮아질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이미 예상 가능한 점수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혹시 소신 느낌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경쟁률까지 좀 살펴보시고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군의 이제 다른 학과들과 비교했을 때 학과 경쟁력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국민대 자연다군을 제가 가져왔어요. 국민대 자연다군에서 건축학과, 그리고 AI 빅데이터, 그리고 나노전자, 임산생명, 그리고 산림환경을 선발을 하고 있죠. 국민대 건축이 약간 전통적으로 좀 인기가 있는 학과이긴 합니다. 그리고 생명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상경계열, 그리고 약간 나노전자 선발을 하고 있죠. 합격 예측 서비스상 점수를 보게 되면 AI 빅데이터 경영은 12월 12일, 즉 합격 예측 서비스가 이제 오픈한 시점부터 굉장히 높은 점수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건축이나 다른 학과에 비해서 거의 6.7점, 많게는 10점 가까이, 임산생명에 비해서 거의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2월 19일, 26일, 31일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정말로 학생들이 지원하는 시점이 오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3일인가요? 1월 초부터 원서 접수를 지원하게 될 텐데, 막상 내가 이 학과를 지원하려고 보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AI 빅데이터 경영학과, 이름만 들으면 되게 좀 있어 보여요. 지금 요즘 핫하다는 AI,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경영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학과죠. 근데 이 학과의 성격을 좀 살펴봤더니 사실 공학 계열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연과학으로 보기도 살짝 좀 애매하죠. 일단 경영이 있으니까 상경 계열의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AI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도 붙어 있고, 약간 융합 학과인가? 뭐 이런 고민이 들죠. 사실 학과의 어떤 정체성, 뭐 경쟁력이 사실 그렇게 있냐라고 봤을 때 이거 물음표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국민대 자연계열은 미적분과 가탐이 지정이에요. 즉 AI 빅데이터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은 미적분과 가탐을 응시한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나의 예상과는 나의 점수가 698점인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제법 높은 점수를 받은 거죠. 그렇다면 내가 미적과 가탐을 응시를 해서 무려 698점 정도를 받았는데 굳이 이 학과를 쓸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다군이라고 한다면 숭실대 전자를 쓰고 전자계를 차라리 쓰고 뭐 가다군을 약간 소신 느낌 다른 학교를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다른 학과들의 점수가 유독 높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허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점수는 이렇게 높아질 여지가 많지 않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참고로 국민대 인문계열에서도 똑같은 AI 빅데이터 경영을 선발을 합니다. 이 인문계열에서는 전군을 포함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뭐 IBS나 미디어, 국제통상 등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순서대로 이제 인문계열은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자연계열에서는 이 학과가 가면 과연 내가 이 정도 점수를 받고 지원을 할 만큼 경쟁력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숭실대, 이제 인문가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전년도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유독 낮은 학과들이 있어요. 지금 가군에서 이렇게 학과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시 결과 순서대로 제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영으로 직계 표시한 영역들은 지금 상경계열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학과들이에요. 숭실대 같은 경우는 상경계열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이제 수학의 점수가 좀 높다는 이야기죠. 인문계열에 비해서.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1순위 언론 홍보, 그리고 금융, 회계, 행정, 경영 쭉 내려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경제학과 12등 뭐 살짝 좀 낮은 감이 있긴 하죠. 그런데 글로벌 통상과 벤처 중소기업은 가장 낮았어요. 이상하죠.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데 그렇다면 수학을 좀 괜찮게 본 친구들이 지원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낮을까라고 의심을 해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실제 메가스터디 회원 중에서 딱 70%에 80% 컷, 즉 7등 혹은 8등 학생들의 성적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 학생의 100분의 성적을 가져왔더니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에는 국어는 확통을 응시했는데 84%, 확통으로 선방을 했죠. 그리고 사탐은 99, 83, 괜찮습니다. 그런데 국어가 큰 문제가 생겼죠. 국어가 유독 낮은 거죠. 자연계열을 지원한 친구들 보면 미적에서 88%, 괜찮은 점수를 받았어요. 국어는 너무 잘했어요. 99%. 근데 탐구가 61, 64, 4등급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안타까운 학생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안타까운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너무나 안타까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여기가 낮으니까 원래 이게 낮은 학과인가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도 입시를 봤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재작년도에는 이 두 개 학과도 중위권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낮을 수가 없는데 낮은 학과가 있다라고 하면 전년도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요. 그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좀 예상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학생들의 옵션이 이제 여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는 이 세 개 학과가 다 반영 방법이 좀 다릅니다. 서울여대의 경우에는 상위 3과목만 반영을 해요. 각 3과목을 33.3%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덕성여대는 4과목을 다 반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수한 영역 순서대로 35, 35, 20, 10% 순으로 반영을 하고요. 동덕여대의 경우에는 기타 일반적인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고정 비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30, 수학 20, 그리고 영어 30, 탐구 20%의 비율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하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었어요. 예시를 들었는데 극단적으로 그냥 모든 영역에서 3등급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100분위도 78%로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세 개 대학은 100분위를 활용한 대학이고요.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별 환산식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 서울여대식으로는 83.2%, 그리고 덕성은 84.3%, 동덕은 81.9%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 입결과 비교를 했을 때 서울여대 경우에는 무조건 상향이죠. 서울여대는 약 90%, 100분위를 요구를 하니까. 덕성여대는 약간 소신 느낌으로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덕여대는 반대로 안정적인, 좀 적정 혹은 안정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다른 예시를 들었을 때 본인의 성적이 예를 들어서 확통이 극단적으로 6등급이에요. 혹은 5등급이에요. 근데 엄매가 2등급이고요. 영어가 3등급이에요. 그리고 탐구 하나가 2등급이고 또 다른 탐구 하나가 5등급이에요. 이 경우에는 서울여대의 경우에는 가장 잘한 세 과목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엄매 2등급, 그리고 영어 3등급, 사문 2등급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2등급의 100분위가 대개 한 90으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90, 그리고 사문도 90. 그리고 영어는 서울여대의 경우에 3등급이 96점을 줘요. 그러면 가능하죠. 하지만 이 점수를 가지고 동덕여대를 지원하게 된다면 이 수학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4등급은 서울여대를 합격할 수 있지만 반대로 평균 3등급은 불합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여대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이 학교별 환산 점수를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영어 등급에 따라서 지원 학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영어는 등급으로 절대평가니까 등급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제 구간별로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1등급은 100점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2등급부터 보시게 되면 서울여대는 2등급이 98, 그리고 3등급이 96, 4등급이 93점. 즉 4등급까지도 93점이니까 크게 불리함이 작용하지 않죠. 근데 덕성여대는 98, 그리고 96인데 4등급은 80점이에요. 무려 16점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덕성여대를 지원하는 친구가 나 영어 4등급이야 라고 하면 지금 평균 84.5보다 낮은 점수인 거죠. 그렇다면 일단 영어에서 불리함을 가지고 간다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동덕여대도 2등급, 3등급까지는 91이지만 4등급부터는 82점으로 점수의 폭이 커진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영어 성적에 따라서도 지원 가능한 그리고 합격 가능한 대학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3등급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략들을 살펴보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3등급 친구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친구들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되게 자책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 목표 학교보다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 너무 실망스럽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특히나 이 친구들이, 특히나 안타까운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좀 많이 하냐 하면 나는 그냥 내년에 한 번 더 할래. 그래서 올해는 그냥 대충 지원하고 말래. 올해는 나한테 크게 의미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가볍게 정말 너무나 어림없는 너무나 상향 느낌의 지원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내년을 염두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지원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현재 점수로 학생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지원을 찾아가는 과정은 필요하거든요. 꼭 내년을 보더라도. 그쵸? 올해 대충 지원을 하게 되면 내년의 현역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나는 올해 한 번 더 올해를 재수기 때문에 한 번 경험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올해 본인의 점수가 목표보다 훨씬 점수보다 낮고 그리고 내가 목표한 대학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점수로 최선을 좀 다하는 모습을 좀 끝까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들이 내년에 좀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메가스터디도 이제 학생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희를 믿고 혹은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셔서 좀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